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 백운산 일원에서 재배된 토종 복분자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백운산 토종 복분자는 소비자 인지도도 빠르게 높아져 새로운 농가 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봉강면 백운산 자락. 백운산 토종 복분자가 풍부한 일조량과 천혜의 자연 조건 속에서 올해도 검붉은 빛깔로 탐스럽게 영들었습니다. 올해 백운산 토종 복분자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평년작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일대 10여 헥타르 면적에서 수확될 복분자는 2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하 가격도 킬로그램당 18,000원 선에 거래돼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가격은 지금 3년 동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키로당 18,000원씩. 이제 저는 거지반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광양 백운산 토종 복분자는 특히 학계의 성분 분석 용역 결과 외래종 복분자보다 항산화 활성과 항피로 활성 등 지표가 높고 양리 효과도 큰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저희 관양의 복분자가 저희 몸에 맞고 저희 체질에 맞기 때문에 아주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지난 2007년 지역에서 본격 재배되기 시작한 백운산 토종 복분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까지 획득해 이제 소비자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백운산 토종 복분자가 최근 한국인삼공사에도 납품되는 등 성장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광양 백운산 일원에서 자생하던 복분자가 이제 지역의 새로운 틈새 소득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2024년까지 관광객 1,800만 명을 목표로 새로운 관광 개발 계획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용역을 의뢰한 결과 오는 2024년까지 외국인 40만 명을 포함해 관광객 1,800만 명을 유치할 것으로 보고 모두 5,756억 원을 들여 47개 신규 관광개발 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사업에는 장군도와 돌산을 잇는 출렁다리와 오프로드 오토캠핑장, 남산 랜드마크 공원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관광 사업의 경우 엑스포장과 원도심을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관광 체류일 수도 현재 하루에서 사흘로 늘려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상승시킬 계획입니다. 태풍 차놈의 영향으로 주말 동안 전남 동부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태풍 소식도 이어져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이에 쌓인 배들이 과수원 바닥에 가득합니다. 지난 주말 불어닥친 강한 비바람 때문에 낙과 피해를 입은 것들입니다. 지금쯤 배가 한창 자랄 시기지만 나무에 달려있는 것보다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농장을 포함해 전남 동부 지역에서 배 낙과 피해를 본 곳은 150여 농가의 110헥타르, 축구장 150개와 맞먹는 면적입니다. 농장에 방풍막까지 설치했지만 피해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백각은 하락하고 있는데 생산비는 올라가고 그리고 한 번씩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농민들한테는 큰 타격이죠. 길이가 100m나 되는 비닐하우스도 뼈대가 엿가락처럼 휘어 논에 박혔습니다. 이렇게 하우스 전체가 파손된 곳은 8곳, 비닐이 찢어진 곳도 100곳이나 됩니다. 좀 심란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고 제가 마음을 정리를 하고 이걸 다시 시작을 해야 할지. 때이른 태풍 피해에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형급 태풍 난카가 오는 17일부터 또다시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더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역 산단에 대한 광양시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민선 6기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신금, 초남, 익신 등 모두 4건에 90억 원 상당의 투자가 성사돼 1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익신 일반 산단에 부산 등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둔 2개 회사를 유치한 것은 부지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선분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도 팽목항 마을 주민들이 세월호와 관련된 추모 물품과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월호 사고 보상 대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진도 팽목항 방파제. 노란 리본과 현수막이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찢겨졌습니다. 말로는 할 수 없지. 태풍에도 이거 다 또 걸어야 될 것 아니고. 추모 방문객마저 뜸해진 팽목항 주변 방파제 인근 식당과 민박은 개점 휴업 상태. 관광객과 낚시객들이 줄면서 횟감을 넣어뒀던 수족관은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생계난이 계속되자 팽목항 주변에 사는 주민 33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팽목항 방파제 주변 노란 리본과 깃발 등 추모 물품을 비롯해 세월호 가족 임시숙소, 분향소까지 철거해달라는 겁니다. 정부가 어업인 보상을 말하면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보상만 했어요. 그럼 우리 팽목여 주민들은 제일 피해본 주민들은 10원짜리 전기세 하나, 수도세 하나 안 해줬단 말입니다. 이달 말 인양업체 선정을 앞두고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정부 측에 진도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하는 것 말고는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해수부 장관 누구 다 올 때마다 여기 지원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좀 빚을 지고 있고 피해를 주고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고. 진도군은 국무조정실과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며 세월호 가족협의회 측에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선수단이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력에서도 당초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막 다음 날부터 곧바로 시작된 한국 선수단의 금메달 사냥. 대회 초반 메달 경쟁을 이끈 것은 전통 강세 종목인 유도였습니다. 출발! 거두면서 자 결승에 직전인데 자 여기서 사격과 양궁이 가세한 나흘째 메달 순위에서 1위로 올라선 이후 대회 기간 내내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리듬 체조의 소년제는 3관왕에 오르며 최고 스타로 우뚝 섰습니다. 제자리에서 전날 개인 종합 금메달에 이어 개별 종목 후프와 볼에서도 금메달 2개를 추가하며 대회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광주에서 이제 금메달을 하나, 3개나 이제 목에 걸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다들 조금 아쉬워하셔서. 종목별로는 유도와 양궁에서 가장 많은 8개의 금메달이 나왔고 6개의 금메달을 일군 사격과 배드민턴도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홈그라운드인 만큼 우리 선수들이 평소 닦은 기량 이상의 실력을 발휘해 준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선수단이 유니버시아드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 2007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에 이어 2번째로 하계 유대회에서는 처음입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순천 신대배우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하게 건축물 건립을 허가한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양경제청은 신대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관련 규정을 어기고 주차장 예정 용지에 음식점과 세차장 신축 등을 허가했으며 사업 시행자가 노외 주차장 용지에 근린 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실시 계획을 부당하게 변경 승인했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다시 더워질